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진욱입니다. 사실은 이 법당이 저한테는 아주 이렇게 의미도 있고 친숙한 공간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한불교진흥원에 들어온 지 한 33년, 34년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반 정도를 이 법당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도 새로 모시고 후불탱화도 새로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좀 의미가 있어도 본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좀 의미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실습도 조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 챙김 명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서 유래해 왔는지,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짧게지만 매일 명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명상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어디서 해보셨다 하는 분 계세요? 나머지 분은 명상을 이론적으로는 들었지만 실천은 안 해보셨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명상,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마음이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루 중에 아마 1시간도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마음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 마음이 그냥 현재 여기 있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이렇게 잘 체크해 보면은 대부분의 마음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과거로 가면 당장은 아니지만 더 미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약간 불만족스럽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미세하게, 누구는 더 하게 이렇게 불안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기가 미세하게 과거로 갔을 때 미세하게 화가 나는 거, 미래로 갈 때 미세하게 불안한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생각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사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나면 감정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내 마음대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상은 뭐 하는 거냐?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생각을 다 없애고 감정을 싹 없애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감정과 생각과 이게 다투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지고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명상은 생각을 끊거나 없애는 게 아니다. 생각이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하고 나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과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거기 대상을 인식하거나 하는 거에 관계가 전환되는 거예요.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 세상하고의 관계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한 후배가 저기 이제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마침 최근에 조금 껄끄러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없었으면 또 이런 오해를 안 했을 거예요.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썩 지나가는, 눈인사를 안 하고 썩 지나가는 듯하게 내가 안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도 잘못 알았지만 그렇구나라고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계속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아, 얼마 전에 나랑 했기 때문에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구나. 또 후배가 그러면 계속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친구는 진짜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없었고 마침 그때 자기가 집에 걱정이 있거나 골똘히 머리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명상을 하면은 그 대상 세계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든 뭐 대상 세계든 그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명상이 그러면은 마음챙김 명상 뭐 계속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떤 원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존 가바찐이라는 분이 MBSR이라고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제 기억으로 1972년인가 해서 73년도에 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 법당에 오셔서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겠는데 특강하고 가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정확히 그분이 이제 숭산 스님하고도 교류하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면 불교 명상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불교가 싫어서 또 뭐 불교를 폄훼하려고 불교 색채를 뺀 게 아니고 부처님이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1970 몇 년도에 미국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때는 불교를 지금처럼 인식을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불교하면 뭐 신비주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히 티베트 불교는 뭐 흑술 같은 거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뭐 저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병이 뭐 그런 걸로 생각하던 미국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존 가바찐 박사가 그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색을 빼는 게 훨씬 더 그 오해를 덜 사고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색을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생각은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종교색을 뺀 것을 도리어 칭찬하지 왜 불교색을 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불교 사띠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사띠 뭐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불교는 이게 대념체경 이런 데 보면은 신, 수, 심, 법에 대해서
지관 쌍수했을 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수 신법이 뭐냐면 신은 우리 몸이에요. 몸. 수는 우리 느낌, 또 더 나가면 뭐 감정까지도 말할 수도 있지만 수는 느낌이에요. 외다나라고 하는 거로 보면 그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신수, 심은 마음인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물론 밭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공간적 개념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프로세서의 개념에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 없이 컴퓨터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서 같은 개념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은 이제 나중 가면 이제 무상무아인 진리를 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신수 신법 할 때는 그걸 포함해서 일체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보는 외부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천정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또 개념, 내 속에서 일어난 개념, 생각, 내가 느끼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모든 것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법을 이제 그런 다르마 진리라는 의미로도 쓰고, 그게는 무상무아고 이런 게 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대상 세계, 내가 대상을 느끼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건 모두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수신법을 지관쌍수하는 게, 지라는 건 사마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관이라고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서양 말로는 인사이트, 우리로 뭐 굳이 번역하면 통찰 명상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삼매가 선행이 좀 돼야 나중에 인사이트 통찰이 일어나요. 통찰이 일어나는 건 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좀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 주위에 이렇게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어가지고 호수가 잔잔할 때는 이 쭉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구름도 산도 이렇게 잘 비출 수 있잖아요. 호수가 잔잔하면. 근데 바람이 불어서 호수가 움직이면 좀 비추기는 비추는데 아까 잔잔할 때보다는 왜곡된 것 상태로 거기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그것만 거기 물결만 쳐도 왜곡된 상태로 하늘의 모습이나 어떤 주위에 있는 산의 모습이 옛날 어느 게 진짜인지 잔잔할 때는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잘 반영을 하고 비쳤는데 바람만 좀 불러도 파도가 치니까 왜곡된 현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밑에 흙탕물이 더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 나무 잎 같은 게 밑에 깔아놨다가 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왜곡된 상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물을 인식하거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나는 그걸 철석같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잔잔히 보였다가 물결쳤다가 흥탕물까지 일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 내부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래 모습이랑 많이 바뀐 상태를 내가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철석까지 믿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이 의식이 잘 조율되지 않으면 아까 호수에 거기 막 파도가 치고 밑에 흥탕물이 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요해지고 한 게 사마띠,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면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시계가 일정하게 가고 공간이 벌어져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미지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삼매 개념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철석같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제의 내 아이덴티티하고 오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무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는 자아가 무아적 개념으로, 자아가 무아적 인식 상태로, 내가 자아가 있는 것 같은 인식, 자아가 없는 인식 상태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고통이,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삼매를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 개념이 벗겨진다고 할까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랑말랑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의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보면 한 인형이 이렇게 하면 또 조그마한 인형이고 또 조그마한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렇게 자꾸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삼매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자아 개념이 많이 말랑말랑해진다, 해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비슷한데, 그러나 이거는 잘 조율된 의식일 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낮이라고 생각하면은 햇볕이 있잖아요. 햇볕이 있다고 금방 막 불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햇볕이 있는데 돋보기를 잘 닦아가지고 각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종이에 갖다 대면은 불이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종이에 불까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잘 조율된 돋보기는 현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럴 때 잘 조율된 제 의식은 그게 고요해지고 깊어졌을 때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자아 개념이 철석 같고 딱딱했던 자아 개념이 그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깨달은 상태랑 비슷한 또 동일한 그 고통으로부터 해체된 상태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삼매에 들어가서만 계속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고요히해서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거기 흙탕물이 깔아앉고 저기 나뭇잎도 다 깔아앉아 있는 상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잘 보이고 왜곡되지 않는 상태대로 하늘 구름이나 나무나 산이나 잘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간 상태로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삼매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할 때는 다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매를 경험했던 경험이 도움은 되지만 물이 흔들리고 하면은 비추는 거는 여전히 일그러진 상태로 실제 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로 해서 오해하고 뭐 고통은 여전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도 나중에 버리셨고 선정주의, 삼매 이것도 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찾은 게 뭐냐? 그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또 요즘 서양 말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아까 제가 물이 있다, 조약돌이 있다든지 나무 있다, 그 속성을 머리로가 아니고 물 자체의 속성,
나뭇잎 자체의 속성, 그걸 머리로가 아니라 체득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속성인데요? 그게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무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상하고 무아한 것을 물 자체의 속성,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나뭇잎 그 자체의 속성을 아는 것,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내가 가아적인 임시적인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도 하고 내가 이거를 보면은 아 이게 컵이구나 뭐 이렇게 물 있구나 알잖아요. 이렇게 아 이게 소리구나라고 알잖아요. 이게 대상이 생겨서 아는 거. 내가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면 아 이런 거칠거칠한 게 있네라고 해요. 그걸 이제 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잖아요. 의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식인데 그것도 불교로 보면 대상이거든요. 그럼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를 안이비설신의를 이제 그 색성량 미촉법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육군 육경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가 이 밖에 있는 대상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이든 뭐 느낌이든 표상이든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삼매가 되면은 그 좀 깊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아 개념이 해체된다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주객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기 전 상태를 굳이 언어로 표현하면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삼매에 들어가서 뭘 알았다고 할까요? 그 현상이 요즘 서양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해서 내가 이 경험 이거 아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까칠까칠하다는 거를 경험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양에서 메타인지 상위 개념에서 또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 이제 선사들은 공적 영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기적으로 상호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적 영지 아는 건데 뭐 신령스러운 암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관계적으로 있다는 거죠. 진공은 유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럼 묘유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뭘 보면 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쉽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나 진공묘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화두로 삼아도 돼요. 그러면은 내 눈이 사물을 보니까 눈은 눈을 못 보거든요. 눈은 눈을 못 본다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불교는 닦을 게 없고 그냥 내려는 드러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쭉 가다가 이걸 딱 잡았거든요. 그렇게 느꼈는지 알겠지 뭐죠.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쫙 났죠. 그러다가 지금 다른 소리는 있지만 이 소리는 사라졌죠. 그게 이제 TBS에서 나중에 대상 없는 알아차림 수행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우리가 대상이 있는 거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촛불에 집중해 볼 수도 있고 한데 대상 없는 알아차림은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있었다가 언젠가 이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사라진 것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사라진 배경처럼 있었던. 본래 우리가 이 공간이 없었으면 이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건축물이 세워졌다가 건축물 다 해체한다고 해서 공간이 사라지나요? 공간은 건축물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건축물을 드러내도 공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세웠던 건축물 때문에 공간이 오염되거나 변형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이게 나중에 중요하거든요. 수행에서 나중 가면은 우리 본래 공간이 있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건축물을 있으니까 그건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서 보면은 계속 구름이 있어가지고 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빛은 비추고 있고 그 구름의 하늘 그 새파란 하늘은 영향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한 새파란 게 그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그거라면은 우리가 구름이나 비나 이런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 내적 제잘거림이나 우리가 오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너무 좀 약간 비논리적인 것 같고 조금 못하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또 모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수행하시다 보면 저 사람이 그때 그 얘기 저도 옛날에 선사들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뭐야 뭐 이런데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불교의 방정식 같은 게 그게 하나더라고요. 그거가 어느 정도 이해된 다음부터는 이분은 이런 걸 보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한테 하셨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요 정도 너무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그 지관쌍수하는 요거에서 이제 그 서양에서 가져가서 한 게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 요 마음챙김 명상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든 심리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현대화된 그러니까 현대의 증거 기반 명상이라든지 현대의 뇌과학이나 이런 과학적 기반으로 한 명상은 다 지관쌍수하는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지관쌍수하는 이 명상에서 가져갔다. 이 명상에서 어떻게 삼매들하고 어떻게 통찰에 이르는지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우울증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서양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챙김을 근거로 한 뭐 셀프 컴패션 자해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불교 요 원리에서 다 가져갔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깊숙이 이해하면은 서양에서 나온 대부분의 불교 기반하거나 마음챙김을 기반한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만든 의도까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지금 처음에는 삼매 명상이나 요 명상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비이원성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
뭐 하나다라고 하든지 근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이사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이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핫하게 하는 거는 서양의 심리 프로그램이나 명상 프로그램도 완전히 대승의 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거의 왔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일반의 모든 종교로서가 아니고 다 의료나 국방이나 재무나 이런 상태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냥 내 일상생활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하나의 뭐 운동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1970년도만 해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안 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노동을 하고 운동은 엘리트 선수나 뭐 국가대표 될 사람은 운동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운동하잖아요. 시간만 나면 걷기하고 뭐 산에다가 하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서양에서는 많이 그렇게 왔고 한국도 누구나 지금 밥 먹고 나면 시간 되면 호수 공원 가서 걷고 하듯이 명상은 종교랑 관계없이 누구나 하는 운동이고 그럼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에 근력이 생긴다. 우리가 근력이 생겨야 좀 무거운 걸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근력은 습관대로 막 흘러가 버리는 자동적으로 가버리는 것을 멈추는 힘을 기르는 거다. 일단은 멈춰야 뭘 바라보고 우리가 보통은 생활하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확 잡고 싶고 싫거나 몸에 통증이 같으면 확 밀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내 의식해서 아닌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해버리거든요. 누가 칭찬하면 기쁘고 조금만 비난해도 불쾌한데 그게 내보다가 더 권력이 있거나 상사면은 마음속으로 불쾌한 걸 억지로 숨기고 뭐 끙끙 앓고 조금 내보다 권력이 낮거나 내 인격이 아주 훌륭하지 못한 상태고 권력이 낮은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면 화를 낸다든지 이러잖아요. 아니면 좋은 것 같으면 확 잡고 또 그럼 잡으면 되는데 이거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또 막 전전긍긍하고 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멈추기 시작하면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참았다가 좀 정신 차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은 사실은 한참 동안은 자기가 감정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 휩싸여가지고. 보통 감정은 30초에서 한 번 일어난 감정 90초 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계속 휩싸여 있는 거는 한 번 일어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는 계속 화의 감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분, 5분이라고 지속된 거지. 한 번 일어난 화를 내가 화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30초에서 90초 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그걸 계속 화에 휩싸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일단 습관대로 가는 데서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뇌가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뇌가 변하는 거는 그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뇌는 한번 형성되면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최근 연구에 하면 뇌가 충분히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뇌의 변화는 보통은 젊은 사람은 근육을 만들 때 비슷한 운동을 해도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뇌가 변화될 때는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뇌 변화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비슷해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나 시냅시스나 이런 게 이렇게 얼마나 다 동조하고 얼마나 다 이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잔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잔디로 흐르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녔던 잔디가 없는 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또 파여요. 그 흙이 좀 더 파이거든요. 그럼 또 비가 와요. 그럼 또 파여요. 그러면 나중에는 비만 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버려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습관들이거든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의지, 의도,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뇌는 특징이 뭐냐면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뇌는 비교적 내가 의도하거나 한 걸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운동하면 이 근육이 나름대로 생기겠죠.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진짜 운동을 한 그룹하고 진짜 아령을 든다는 생각한 그룹이 나중에 요 둘레를 재보니까 큰 차이, 물론 진짜 운동한 데가 조금 더 많이 근육이 생겼지만 큰 차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그 정도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선한 생각을 하거나 의도를 가져면은 이미 얘는 실제라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얘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이게 반대적으로 해서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명상도 1분이나 5분이나 조금씩 해서 천천히 하고 해야 길게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 지금 설명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뇌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깨달음도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체계가 원성 실성적 인식 체계로 바뀌어야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세포 단위였든 DNA 단위는 뭐 이제 과학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인식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탁이성, 원성실성, 변계 소집성 그런 유식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바뀌려면 몸이 바뀌거나 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명상을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장수랑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럼 명상하고 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명상을 하면은 그 200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그분이 최근에 그분이 누구랑 같이 늙지 않는 비밀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명상하시는 어떤 분하고 노벨 그 생리의학상인가 그 받은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받을 때는 뭘 가지고 받았냐면 텔레미어라는 걸 가지고 받아요. 텔레미어가 뭐냐면은 염색체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한 가닥이로 여러 가닥이 이렇게 우리 구두끈 이렇게 보면 왜 여러 가닥이 있어서 끼우기도 좋고 탁 풀리지 말라고 플라스틱으로 탁 집어놓은 거 있잖아요. 구두끈에 보면 그런 것처럼 염색체가 여러 가닥이 있어가 있는데 그게 마무리 작업을 탁 안 하면 그게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상징적으로 탁 집어놓은 것 같은 그게 텔레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분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천히 줄어든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한 그룹이 텔레모라제라는 효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발생한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텔레모라제라는 효소가 발생하면은 그 효소의 작용이 요 텔레미어라고 하는 게 분열할 때마다 한 번씩 줄어들게 돼 있는데 천천히 줄어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이제 이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수하는 방향을 하고 아주 표본이 적고 해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과학자들은 명상하고 장수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연구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텔레미어라고 하는 것이 텔레머라제라는 효소가 발생해서 그걸 천천히 줄어들게 한다. 천천히 줄어든다는 것은 장수랑 관계가 있다. 그다음 명상을 하면 또 뭐랑 관계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19 이럴 때 뭐 백신 이런 거 맞았잖아요. 그럼 백신은 항체를 많이 생성하고 항체의 지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명상을 한 그룹이 이 항체 형성이 30% 정도 더 많이 생성이 되고 지속 기간도 안 한 그룹보다는 3주 정도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뭐 다 좋지만 직접적으로는 장수랑 건강이랑 많은 관계 있고 특히 그 요즘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거가 옛날에는 뇌가 일정 부분 분비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뇌 분비 그 이제 우울증이랑 관계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뇌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뇌에서 물론 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 전체적으로 보니까 95%가 장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장. 뇌는 5%밖에 생성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지금 엄청난 정보를 내주고 그 장이 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감정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장을 제2의 뇌라고 해서 야, 장이 지금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왜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또 지금 장에서 보내는 정보를 안 주면 우리가 좋은 감정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예요.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그 우울증이 정말 심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장에 있는 모든 그 장을 세척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의 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식하는, 뿌리는 거죠. 그런 지금 우울증 치료가 상당히 서양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장에 관련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이렇구나 뭐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괴로움이나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게 툭 떨어져서 제 발등을 찍었다든지 뭐 물론 이런 거는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건 내 상태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지만 이 절대적인 고통 있잖아요. 이게 발등을 팍 찍었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도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은 통증 곱하기 저항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밀어내는 것만 저항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게 저항이에요. 좋은데 좋은 거 지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저항이에요. 아픈 거를 밀쳐내는 것도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괴로움 이꼬르 통증 곱하기 저항이에요. 플러스 저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통증은 상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곱하기의 저항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이꼬르니까 괴로움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명상한 사람들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육체적인 이런 그 고통이 있잖아요. 요거는 명상을 많이 한 사람은 65%까지 사라지더라고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95%까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도 지금 거의 이제 이 명상이나 이런 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구글 같은 데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고 하는, 작년에 아마 다녀가셔서 그 차드 멍탄이라고, 지금은 한 8년 전에 그분이 퇴사하셨대요. 구글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든 그 교육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너의 내면을 검색. 그분이 본래 엔지니어 화교 출신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그 미국의 명상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구글에서 그 엔지니어 그분이 우리 같으면 행정을 한 거죠. 명상 유명한 사람들 모셔와서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하는데 뭐 어렌지도 하고 뭐 이런 분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해서 자기가 명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 책도 쓰고 구글에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구글이 불교를 뭐 이렇게 포기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구글은 왜 그러면 명상을 가르칠까요? 회사에 도움되니까 가르치지 않을까요? 뭐 자선 사업으로 뭐 단순히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만 복지도 뭐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르쳤겠냐? 창의성 때문에 가르쳐요. 명상을 하면 자아 개념이 좀 말랑말랑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제가 물을 이렇게 잔디밭에서 잔디가 깎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 흙이 드러난 상태, 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비가 오면 계속 흐르는 대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상당히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처음에 탈 때는 어색하고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마다 처음 탈 때처럼 모든 걸 생각 안 하잖아요. 신발 신을 때, 어릴 때 처음에 할 때는 막 신는 것도 신경 써서 신었겠지만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신발을 신잖아요. 이건 다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적게서 내 생명이랑 별 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자동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화를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던 대로 한다는 건 효율적으로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경쟁해서 내가 떠오르는 게 의식이잖아요. 이게 경쟁에서 이긴 놈이 내한테 떠오르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생각 당하는 건지도 몰라요.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명상을 하면 자아감이 말랑말랑해지고 안 쓰던 단어끼리 고정관념에서 많이 해체되니까 조합하고, 이러다 보면은 쓰던 단어끼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 만나고 보던 책 보고, 그런 것보다 안 보던 책 보고 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이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명상을 통해서 창의력을 뭐 발견한다고 할까요? 때문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명상을 하면은 또 뭐가 좋아질 수 있느냐?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기억을 그냥 막 이렇게 글 읽으면 기억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단기 기억 상태에서 밤에 자면서 장기 기억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소 옛날에 보면 막 그 풀 뜯어먹고,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어릴 때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보면 소가 뭐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부한 거랑 한 것도 단기 기억 상태로 뒀다가 우리가 자고 수면 상태에서 그걸 잘 분류해서 장기 기억 상태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꼭 11시에서 새벽 6시, 7시까지 꼭 재워야 되는, 그래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지만 공부했던 거를 뒤죽박죽으로 단기 기억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잘 보내놔야 필요할 때 잘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이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 이유 말고도 우리가 명상을 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눌러 쓰는 듯한 느낌.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잉크처럼 돼 있어서 쓰면은 3시간 후에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데 그 쓸 때 좀 뾰족한 걸로 잉크는 날아가더라도 꼭 눌러 쓰면 어떻게 돼요? 뒤에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뭐 다른 분도 그런 얘기도 하시고, 명상은 한 번 더 눌러 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눌러 쓰는 효과처럼 있으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화를 신은 뇌라든지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는 막 이렇게 좀 그 지역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도 막 학력 편차가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도 다 이렇게 모셔오고,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봉 계약해서 모셔오고 이러니까 재원이 많고 한 그런 학교일수록 좋은 선생을 모셔오게 되고, 좋은 선생이 많을수록 또 학생들이 또 학습할 기회도 더 생기고 이런 편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를 비교적 못하는 쪽은 또 범죄율도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게 그런 학교에다가 명상을 도입한 거예요. 물론 명상만 도입한 건 아니에요. 운동하고 명상을 동시에 도입하는 거예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도입하냐면 0교시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의 조건이, 만약 30분을 운동한다면 마지막 2분이나 3분은 호흡이 헐떡헐떡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스피드를 달리기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산소를 확 한번 전하는 게, 우리가 요가 해보신 분들 풀무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풀무질 할 때 확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호흡이 풀무호흡이거든요. 그거 해보시면은 산소가 급격하게 이렇게 없어졌다가, 우리가 호수 같은 게 밟았다가 물 호수를 밟았다 탁 놓으면 물이 확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산소를 급격하게 뇌 쪽에 희석 없게 만들었다가 탁 놓으면 확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학교에다가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애들을 0교시에 이제 그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하고, 수학 거기 과목을 1교시에 배치도 해보고 6교시에 배치도 해보고, 어떤 그룹은 아예 운동을 안 시켜, 운동을 한 그룹은 1교시에도 배치시켜보고 6교시에도 배치시켜보고 수학을, 또 어떤 그룹은 아예 운동을 안 시켜 그룹, 이 세 그룹을 했을 때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1교시에 배치했던 그룹이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명상까지 더했더니 그 범죄율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 애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장학생으로 바뀌고 한 게 한국의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명상이라,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의 어떤 사마티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 그러니까 그 명상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증거 기반 명상, 과학 기반 명상으로 이렇게 현대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거의 종교랑 관계없이 누구나 하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하고 계시면 꾸준히 지금 하신 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하루에 1분 정도 그냥 호흡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호흡만 알아차려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양치하실 때 양치를 내일부터라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매일 아침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집 안에서 집 밖으로 턱 나왔을 때 첫 번째 느끼는 요 바람을 느껴보는 거예요. 뺨에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 그리고 그 운전을 하기 전에 한 3초 정도 자기 핸들을 이렇게 잡고 알아차리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쌓여도 훨씬 자기가 알게 모르게 알아차림이 확대됐다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은 나 정말 관심이 있는데 하면은 명상을 가르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신다든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1년, 2년 명상을 했다. 그러면 꼭 권하고 싶은 게 완전한 무건. 그러니까 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안 하는 게 무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과 단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우리 수련 가서 무건하라고 하면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밖에 잠깐 같이 나갈래 이렇게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절해서 소통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좀 단절함에 답답함에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를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뭐 3일 정도 좋았지만 일주일 정도를 진짜 마음 먹고 철저한 무건을 했을 때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 상상도 못했던 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명상을 하면서 조금 내가 과연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사실 명상을 뭐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 거하고 명상해서 자기가 바뀌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보는 경험하고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거나 비디오를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돼야지만 그 우리 불교도 나중에 제대로 알 수 있다. 불교는 결국은 이론은 100% 알 수도 없지만 100% 알아봤자 과락이에요. 50점밖에 안 돼요. 수행을 통해서 내 인식 체계나 그게 바뀌어야지만 불교의 이론을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생활도 안 바뀌어요. 그럼 사실은 뭐 하려고 그거 하고 있어요? 딴 친구들하고 즐겁게 살거나 운동하는 게 낫지. 내가 뭐 머리로만 기쁘려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수박을 겉핥고 있는 건지, 그래도 뭐 하얀 거하고 빨간 거 사이는 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도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건수행 같은 걸 해보면은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자기 상태도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상태는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사는 단계를 좀 벗어나면 자기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명상을 해보시고, 명상이 종교랑 관계없이 내가 운동하는 거야. 내가 매일 뭐 걷고 뭐 운동,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잘 키우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